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 제목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의무 외 일 안 하는 것, 공직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김성은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7월 1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칸이 공직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의무 외 일 안 하는 것은 명확하게 표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공무원 5급 서기관 이상의 그 연수 자리에서 여기 보면은 5급 신입 관리자 과정 교육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네요.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듣고서 좀 제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 확대되는 파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초점이 상실이 된다. 해결책이 획기적 돌파구, 브릭스루인지 보장하기 어렵다. 획기적 돌파구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효과가 있어도 일시적일 것이다. 다른 한편 목청 큰 사람의 것이 선택되기 쉽다. 그리고 대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임무가 주어진다. 목청 작은 사람들은 떠맡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편하다. 이는 적잖은 조직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눈치 보는 방법이다. 수동적 방어적 자세가 대세다. 오래 근무할수록 진급할수록 모나지 않으려 한다. 이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성급히 비약. 억누르고 타협하는 해결책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잠불극이다. 불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노력은 부질없지만 역시 적지 않은 조직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시간 보내는 방법이다. 우리 업종, 조직은 원래 이래 하며 타성에 빠진다. 월급쟁이로 먹고 살기 괜찮았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칼을 댔습니다. 연방법원의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결로 인해 가지고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쓸데없는 자리들을 대거 해고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불능,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면 저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라고 불평한다.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 하고 정당화한다. 이 역시 적잖이 조직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 적폐천상 등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동남아 이어붙이기 획책 관세 놓고 미와 줄다리기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7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왕이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상은 10일과 11일 양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 제국연합 아세안의 관련 외상회의에 출석했다. 트럼프 미 정권과 관세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영내 제국이 중국에 불리한 통상 합의를 맺지 않도록 연결을 해체. 회의에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참석해 미중이 영향력을 겨루는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왜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10일의 관련 회의에 따로 출석한 왕 씨와 루비오 씨는 공교롭게도 같은 표현으로 아세안에 말했다. 왕 씨가 중국에 있어서 아세안은 근린 외교의 최우선 사항이다라고 말했고, 루비오 씨는 인도 태평양은 미 외교 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 미국이 다른 지역의 사건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진다라고 했다. 왕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기를 희망하죠. 왜냐, 미국의 관점이 동유럽에 꽂혀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것이 만약 그쪽에서 휴전이 생기면은 자신들한테 관점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위는 어쩌면 러시아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경계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딜 거래를 통해 중국을 국제적 공급망에서 밀어내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중에서 중국과의 거래액이 최대인 베트남은 먼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에서 제품을 환적할 경우는 40%의 고관세가 되는 내용으로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루비오 씨는 회담 후 미중 정상의 대면에 대해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자단에게 말했고 있어 통상 마찰을 포함한 현안의 본격적인 해결은 톱 회담을 기다리게 될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씨의 모습이죠. 아주 냉철하고 지략가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뭔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그것이 좀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 지금부터가 본게임. 비관세 내주고 관세 철폐 받는다. 안영국 기자가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7월 14일.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 일부를 해소한다. 대신 미국의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50% 철강 관세의 폐기 또는 대폭 인하를 요구키로 했다. 관건은 디지털, 농산물 등의 비관세 장벽 중 어느 것을 내줄지이다. 국민 정서와 안보, 우리 기업, 이익 등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등과 협의해 상호 관세 추가 유예 종료일인 8월 1일 이전 협상안을 만들어 미국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제가 물음표를 본 것은 국회 등과 협의해라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본부장이 한 건가? 그렇죠. 사후 국회 법 개정 여부면 되었지 한가하게 협의할 시간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태다. 여한구 통상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이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의무에 일 안 하는 것, 이런 게 이런 정도까지일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배터리와 조선, 반도체, 군수산업 등이 대표적인데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구매하는 등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도우면 우리 경쟁력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정도로는 상호 관세 철폐 또는 대폭 인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문제 삼는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장벽 일부를 협상 카드로 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많이 양보할 것 같은 그런 뉴스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이 100% 산업통상자원부 일처럼 불구경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국이 지적하는 비관세 장벽은 정밀지도 반출금지, 구글에서 요구하는 이런 거 지금 금지돼 있어서 자세한 서울공항 같은 경우도 지도에 안 나타나죠. 온라인 플랫폼 제정, 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 3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미국산 쌀 구매 할당제 등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문제 삼는 일부 제도는 국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경쟁력 강화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득이 될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민감한 내용이 있기에 국회나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의논해야 한다. 남은 20여일 동안 이 부분을 가속해서 우리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국회 정치 관료 애들은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할 아이디어가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 어깨에 짐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 어깨로는 안 된다. 협상에는 정치적 딜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견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네요. 뭐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염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실무적 얼굴마담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주한 미군 주둔비 등 방향 언질 주어야 확실하게 좀 협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거가 아마 속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트럼프는 한국도 무역협상 타결 원해 뉴스일 최종일 기자가 7월 14일 날 또 보도한 내용입니다. 13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원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뭔 뜻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또 유럽연합은 자국 시장을 개발하기 원한다며 일본 시장 개방은 훨씬 더 제한적이다라고 일본을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우리 미국에게 팔지만 그들은 우리 차를 받지 않아서 우린 일본에서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미국 차가 큰 거 그거 들어오면은 운전하기도 어렵고 또 뭐 이 수입을 한다 그래도 일본이 그 핸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미국도 그 좀 팔려면 귀찮을 거예요 아마. 이날 앤드루스 기지에서 우린 그들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어트를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푸틴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친절하게 말하고서 밤에 폭탄을 투하한다. 하지만 거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무척 정교한 군사장비를 보낼 것이다. 그들은 이게 우크라이나가 직접 사든지 나토가 사서 주든지 100%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때 공짜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젠 없다.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 분석가들은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파트너들과 함께 시작함으로써 어느 나라도 면역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게 경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코리아 헤럴드 안성미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 관세 8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그 레터를 일본과 한국에 제일 먼저 보냈죠. 이거에 대해서 동맹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딴 나라는 오죽 봐준 거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 먼저 레터를 보냈다는 거죠. 일본이 급속히 방침 변화,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 교도통신이 7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나 농산물의 구입에 소극적이라고 재차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일본은 급속히 방침을 바꾸고 있다고 인식을 밝혔다. 또 협상에 따라 관세 의뢰관에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편 시바나 게이치로 관방부 장관은 14일 트럼프 씨의 발언에 관해 조목조목 코멘트하는 것은 상간다라고 말했다. 협의를 계속해 합의의 가능성을 정력적으로 찾아간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고관세의 회피를 향해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씨는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고 압력을 강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은 친한 나라이지만 미국의 차도 농산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존 발언을 되풀이하며 일본이 폐쇄적으로 비난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키 세이코 도시샤 대학 글로벌 스터디즈 연구과 교수는 해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을 가장 흔들기 쉬운 상대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일본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한 트럼프의 초조함의 표현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을 일본 스스로 위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그 한일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공조하는 듯한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요거의 관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미국산 쇠고기 좀 먹어봅시다. 쌀도 조금 더 수입해 주죠. 농민들, 우리나라 농업 비율 이제 거의 높지 않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수입해서 먹는 거죠. 밀가루도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만 생각해도 그렇죠. 국수 요즘 좋아하죠. 트럼프, 나토 보수와의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를 약속하면서 푸틴에게 매우 실망. 앞서서 그런 언급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앤드류 파인 보고 인디펜던트지에서 7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3년간 이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보다 더 길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의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과 더 크고 정교한 군사 장비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 육상전에 필요한 그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의들 다 망가지고 서로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공중전인데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을 새로 발사한 후 러시아에 대해 너무 베일에 가려지지 않는 행동 위협을 가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량 그 미사일 공격을 한 이후로 나온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취임한 미국 지도자에게 극적인 반전을 의미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휴전을 금방 시키겠다고 했는데 질이 멸멸하니까 그의 오전은 바뀌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밑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하라는 그
자주포의 말이 이런 표현들은 푸틴이 발밑에 깔아뭉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런 표현이겠죠. 국방부 관리들이 미국의 무기 비축 수준 검토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선적을 중단한 트럼프는 개입하여 인도 재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패배하는 쪽으로는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판단들을 하고 있죠. 방산 개척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김지환 기자가 조선비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유와 기아의 이동형 자주포, 현대로튼, 현대모비스의 무인차, 계열사끼리 기술 합쳐 시장 공략, 현대유아는 K2 전차, K2 자주포, K9 자주포에 무장 조립체, 포신 자동 장전장치 등을 포함한 포탄 발사 장치를 납품하는 데 두 무기의 수출이 늘어난 역량이다. 현대유아는 최근 화포 전문 체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작년엔 경량화 자주포를 처음 선보였다. 이 자주포는 무게를 줄인 105mm 포를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한 제품이다. 군용 전술 차량과 화포는 기아와 현대위아가 지난 1970년대부터 만들어왔다. 경량화 105mm 자주포는 기아와 현대위아의 강점을 살려 만든 무기체계인 셈이다. 이 기동력에 의해 가지고 이 105mm 자주포를 한마디로 자동차에서 기동력 있게 움직여 가지고 공격 대상에서 쉽게 피해가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인식이 됩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인 HR 세르파로 새 시장 공략에 나섰다. HR 세르파는 전기 모터 기반의 6륜 독립구동 차량이다. 현대모비스의 주행 기술과 현대로템의 무인 체계 기술이 합쳐졌다라고 요 무인 차량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네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일본 세계 첫 해저 지진 조기 경보망 완성. 홍아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해저 6,000km 있는 광섬유 지진 센서, 열차 원전 멈출 골든타임 잡아라. 기존 광케이블 관측소도 감지 센서로 활용, 국내선 고속철 진동으로 AI가 지진 감지. 이런 것들이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일본이 그동안에 무슨 작업을 해왔는지 모르지만은 드디어 6,000km를 이는 지진 센서를 세계 최초로 했다는 겁니다. 해저 단층 위에 186개의 관측소를 연결해 구축했다. 감지 신경만은 지진파와 쓰나미로 인한 수압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응한다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이런 거로 하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항공기 착륙을 우회시키거나 항만의 수문을 닫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지진 경보는 최대 20초, 쓰나미 경보는 최대 20분까지 앞당겨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몇 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해저 케이블을 센서 광섬유를 깔아가지고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진도 소개를 했습니다. 엄청 큰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 연구진도 이런 부분에 이제 해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영국 카디프테 연구진도
그 핵실험을 감지하기 위해 만든 수중 음량 해양 관측소 4곳을 활용해 뭐 그레이트라는 것도 개발한 거, 이런 기술들이 다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진적인 지역은 AI 기반 감지 기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유민택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 이런 우리나라 교수도 참여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반은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역사 안 배운 나라는 망한다. 나치를 건드려 배회주의 정당 지지 확대의 경정. 일간스포츠에서 전 교코도 지사로 국제정치학자인 마스조의 요이치가 14일 X에 갱신을 했다. 컬트적 음모론적 배배주의 정당이 지지를 확대라고 써내 배배주의 정당이 지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를 토했다. 배배주의는 아마 국수주의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히틀러 연구를 한 50년 동안 해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 역사적인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또 투고를 했는데, 유대인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이다. 히틀러는 퇴근길에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가두연설을 하면서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런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 정당이 있다. 독일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에 나치를 정권에 올려놓았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지금의 일본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 댓글들이 조금 모두 경정에 대해 반대 댓글 같기도 합니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인에 대해서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회주의자인데, 일본 쪽에서는 그러면은 배회주의라고 그러면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들을 유대인처럼 학살을 하겠다는 얘기냐, 지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배회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른쪽은 챗 GPT가 알려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 생각을 조금 써봤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국민들을 받아들였다. 노동력이 필요했으니 작금에 와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자업자득이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으나 전후 경제발전에 그닥 식민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주로 튀르키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슬람도 같이 들어간 거죠. 일본은 한일 합방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열강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한국 시민으로서 같은 민족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한글도 가르쳤다. 일본인이 조선반도 식민이 이루어졌고, 만주사변 때 식민은 일본인, 조선인 모두 동일하게 추천이 됐고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의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식민을 갔습니다. 패전 후 일본인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돌아갔고, 한반도에서의 재산은 모두 미 군정으로한테 빼앗겼습니다. 반대로 일본 본토로 이주한 조선인이 패전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부르죠. 제일 일본인, 제일 한국인. 배회주의에 대한 경고라면 이 제일 한국인들은 배척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배회주의를 경고한다는 게. 그러나 국수주의자들 일본에도 지금 분명히 있는 건 현실인 거죠. 세계화의 종식, 미중 공급망 정쟁 정면 돌입. 인사이드 윈도우로 유튜브 방송인데, 이춘근 국제학 정치 박사 인터뷰 내용인데 제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는 미국이 만든 개념이고 이는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경제 블록의 의미가 없어졌다. 네 나라 합쳐도 미국 GDP 따라올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잠재적 적국, 중국과 인도도 마찬가지다. 중국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뀐다. 친서구적으로 바뀔 것 같다. 1인 독재 체제 끝났다. 1인이 하는 나라 대부분 망한다. 권력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두 나라가 합쳐져도 하나가 가는 것이다. 루비오 국무장관 한국 방문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한미 통상협상은 탑다운식으로 해야 한다. 아까도 통상교섭본부장 이따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한국 휴전 오래 걸렸다. 우크라이나 전쟁 5분의 1 점령된 상태에서 어렵다. 러시아 탱크 거의 없어졌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주겠다는 것은 공진정 방어라 하란 얘기다. 러시아 종전 후 나라 제대로 돌아갈지 의심스럽다. 휴전전 일반적으로 전투가 치열해진다. 우리나라 중부전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쟁에 지면 지도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또 소모전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미국 천조국이 하나 더 생기는 나토 GDP 5%, 러시아 대한민국 경제력과 비슷하다. 러시아와 중국의 유가에 대해 이해가 서로 틀리다. 북중러 사실 연대가 아니다. 가짜 연대다. 전략은 적국은 과장되게 비관론으로 분석하는 게 정론이다. 공격 동맹은 될 수 없다. 북중러가. 국제정치는 도덕이 아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주적이다. 경제가 불황이 되면 좌와 우의 극좌와 극우가 생긴다. 특히 극우가 제2야당이 되는 상황이 독일에서 일어났다. AFD라는 정당이죠. 요거는 제가 다 읽고 나서 내용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써본 겁니다. 2024년 미국이 66%까지 가까이 갔었다. 미국의 중국 경제 수준이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 전에 대만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북한은 중국의 적이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어느 편도 아니다. 가서 중국 놈들한테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최모시기한테 중국 갈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파병 원하는 것은 돈일 것이다. 포탄과 미사일 기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병했다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안에 핵심 기술 같은 거 이런 거 안 알려줄 거다. 북한을 살려줄 수 있는 나라는 그래서 미국뿐이다. 미국 공산당 세력 상당하다. 뉴욕시장 후보 공산주의자라고 스스로 말했다. 여러 나라가 극이 될 수 없다. 중국이 하나의 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문명 간의 싸움이다. 이슬람이 큰 적이다. 중국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아니겠느냐. 전쟁은 미워하는 미움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보다 다른 것으로 싸운다.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관세 설득할 만한 방법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IMF 때 한국에 대한 관대함 없어졌다. 냉전이 끝났으니 이젠 공정하게 거래하자는 뜻이다. 세계화는 끝났다. 우리가 비싸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이다. 코로나 때 그게 확실히 드러났다. 세계화 반대, 코로나 때 드러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폐쇄로 세계화 반대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열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유가증권, 채권, 삼성증권 거래 2025년 2분기 삼성생명에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는데 억 원인데요. 거래 금액의 2분기의 거래 금액이 3,105억 8천만 원, 그리고 매도한 것은 536억 7천만 원의 이 채권을 매도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가 채권을 발행한 게 거래 일자는 4월 22일인데
매도는 126억을 했는데 유통수익률이 4.2% 유통수익을 봤다 그래요. 이것이 채권 종류 이름을 써놨는데 뭐 뱅크 오브 차이나의 약자겠죠. 뭐 3.5 이렇게 돼 있는데 만기가 2027년 4월 20일인데 총 권면 금액은 4,069억 2천만 원짜리인데 표면 이율이 3.5%인데 4.2% 이익을 보고 팔았다 이런 얘기죠. 발행일은 2017년 때 이거를 산 모양이에요. 그 일부를 판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권면 금액이 4,069억 원인데 매도를 126억 분이 안 했으니까 그때 3.5%면은 빼가지고 한 3천 매덕 정도 아니지. 그거는 이제 실제 그 거래 금액인데 실제 얼마 산지는 저로서는 좀 이 재무 쪽은 좀 뭐 일천해서 잘 모르지만은 요것이 이제 흥미로워서 좀 가져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